반바람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급락하는 바람에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1억 3천만 원 아래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궤적이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죠. 아니 부동산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비트코인 얘기하느냐. 근데 비트코인 요 궤적 안에 모든 해답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800까지 지금 내려가게 됐고요. 내년도에 또 반토막이 나서 4만 달러까지 가지 않느냐. 4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1억 2천 정도니까 딱 반토막이네요.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 비트코인의 취약점이 뭐냐? 과도한 레버리지.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죠. 과도한 레버리지. 똑같은 함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서 1억 7천에서 2억까지 가겠다라고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구가해 왔는데 그 이면에는 부채입니다. 죄다 돈을 빌려와 가지고 여기다 때려박는 바람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시장은 자기 자본이 아닌 이상 건전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면 그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되겠죠. 근데 이 레버리지 자체가 버티질 못하고 뚝 부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미국 주식시장 자체도 상당히 흔들거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역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가장 취약점인 이 부채 부분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이 비트코인 자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변동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190억 달러면 28조. 갑작스럽게 또 부채들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서 그냥 돈이 증발되는 그런 효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죄다 물려있는 돈들이 급하게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청산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는 자산은 그만큼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건전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올려놓는 시장은 주변 변동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증발성이 강하죠. 부채로 쌓아놓은 스탯은 한꺼번에 훅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른다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고점까지 밀어 올렸는데 그 기저의 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건 다 빚이고 부채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하고 한국 아파트의 변동성은 거의 맞닿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얘기고, 그리고 그만큼 비트코인을 우리가 지금 궤적 자체가 상당 부분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겪게 될 현상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또 내일 19일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분명히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9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빌려온 돈들은 엔켈입니다. 그러니까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여기 암호화폐에다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구가해 왔으니까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면 내일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나락갈 수밖에 없다. 2024년에는 23% 빠졌고요. 25%로 갔다가 2025년 1월에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30%가량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부채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런 어떤 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한국 아파트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속에서 한국 아파트의 운명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 구조적 취약점이 뭡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3분기 가계부채가 1900조를 찍고 있어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처럼 계속해서 오른다, 오른다, 계속 오른다. 고점에 고점을 그냥 밟고서라도 오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바치고 있는 주담대 4대 은행 합산이 1200조입니다. 그러니까 1900조 중에 1200조가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사기 위해서 빚을 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협이 6% 상당금리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은행들도 치고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모든 은행들이 상단이 6%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비트코인은 결국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1억 2,800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991건에 그치고 있죠. 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 취약성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부채에 몰린 비트코인이 급박하게 청산되면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부채에 기반한 이 상승세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자, 아파트 거래량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매매 거래 금액은 서울특별시가 더 올랐다. 그리고 세종특별시 같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아니, 지금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 거래가가 더 늘어나지? 전제가 있죠. 10월입니다. 10월 지표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월 지표입니다. 10월 15일 이전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규제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10월 지표가 아직까지도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뉘앙스가 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이 팩트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9월보다 거래량이 46% 늘었다. 이거 지금 안 맞는 말이죠. 지금 90% 거래량 줄고 가고 있는데 12월인데 10월 지금 지표 아닙니까? 거래 금액이 73.7 4,800억 정도 증가폭이 컸다고 그러는데 이게 10월 거래 아닙니까? 10월이잖아. 기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 금액이 104조고 그리고 전분기가 125조였습니다. 20조 감소했어요. 근데 이거 10월 지표 딱 들이대고 매매 거래 그리고 거래량 증가폭 컸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기준점이 그냥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판단 기준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거래 금액 모두 상승했도 근데 10월이잖아, 10월. 그죠? 네, 10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양천구 아파트 지금 12월 14일 한 4일 전 아닙니까? 5억 8천 떨어졌습니다. 40% 하락하고 결국 10억 깨졌죠. 그 다음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45억에서 41억 3억 8천. 여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서초구 역시도 지금 10억에서 7억 10억이 깨졌네. 여기도 16평 32%. 확실하게 지금 현장에서의 거래가들은 급매로 나온 거래가일수록 가격을 후려치고 탈출장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 일대의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2019년에서 21년 30, 40대들이 매수 비중 최대 12%에 달할 정도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활용을 했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여기 때려 박았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로 때려 박았어요. 이제 선제적 지표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떡락하고 있죠. 반토막 올 거라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캐리하고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이거 어찌 될지 몰라. 한국 아파트 똑같은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21년에 집값 오른다 해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해가지고 영끌 받아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주담대가 당시 2%였는데 지금 6%. 혼합형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 리셋이 되죠. 이번에. 그러면 2% 이자 내셨던 분들이 이제 6% 이상을 내셔야 되는데 비명소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죠? 결국에 와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근거한
이 자산 시장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트코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억 7천 갔던 게 1억 2천 가고 1억 2천 갔던 게 결국에 가서는 내년에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거래량이 더 늘고 또 거래 금액도 는다 하지만 기준 시점이 좀 모호하고 그 막 매수세가 몰렸던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지표를 낸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부분도 코픽스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농협이 지난주에 6.2%인가 3%였어 상단에. 근데 나머지 은행들은 5%대였는데 다 6.43으로 6% 돌파했습니다. 이제 7% 고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환율 불안정성. 환율이 계속해서 나름 정부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의 지형도 변화, 특별히 미국 단기 국채 자금 자체가 굉장히 달러 수요를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어떤 이 결함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나는 은행은 펌프질해서 열심히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영끌하신 분들의 집들은 경매로 넘어오거나 혹은 후려쳐가지고 빨리 투매 방식의 가격을 던지는 식의 어떤 탈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채 자체가 지금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채가 뛸 수밖에 없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입니다. 환율. 결국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원화가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화도 형편없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한국 국채도, 일본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입니다. 일본 국채는 지금.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빨리 국채 던져버리고 수익률 부분에서 내가 이 저리에 엔화 빌려가지고 국채 투자했는데 이제 더 이상 홀딩할 수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버리고 나와버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딱 보니까 엔화 다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름 일본 국채도 괜찮을 수 있겠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다시 수요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지금 맡고 있는 경기도권 아파트. 이 경기도권 아파트 움직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앞으로 정말 서울 아파트의 지대한 가격 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4일,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아주 핫한 거래인데, 고양시 5억 2천, 하남시 가밀 프로즈 5억 1천만 원, 광주시 힐스테이트 5억 1천만 원. 거의 30%에서 지금 60%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누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3, 4일, 일주일 전에 나온 거래 양상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쌓여서 하락이 지금 누적되고 있느냐. 일주일 훨씬 좀 뒤로 가보면 용인시가 9억 5천, 고양시 5억 2천, 하남시 5억 1천만 원, 좀 전에 말씀드린 광주 힐스테이트, 파주 4억 8천, 5억 1천만 원. 각각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좀 길게 보면 하락하는 스탯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신고가 최고가로 박살을 내고 그냥 아니야 다 그냥 경기권까지 앞으로 상승세 지속될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양천구 12월 14일 5억 8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억 8천, 서초구 양재동 강남 월드메르디앙 3억 5천, 도봉구 주공 19단지 2억 9천, 관악구 벽산블루밍 1차 2억 7천 하락하고 있죠. 그럼 누적분이 어떻게 될까? 여기 12월 초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 7억 3천, 목동 센트럴 5억 8천, 그리고 타워 팰리스 4억 2천. 그러니까 누적분 보셔도 요지에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하락 누적분이 커져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 가서 서울 아파트는 굉장한 어떤 가격 조정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과도한 레버리지가 자산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얼마만큼 큰 핸디캡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똑같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이
성격은 달라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도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2억 달러 이제 뭐 갑작스럽게 빠져나갔다는 7조 정도 빠져나갔는데도 뭐 후천거리고 있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 상당히 많은 은퇴자들이 집을 팔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황금성이 안 돼. 지금 팔려고 내놔도 너무 고점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지금 거래가 90%가량 깎였어요. 강남에서. 근데 이걸 누가 사줘? 근데 계속 이제 팔아야 되니까 왜? 부족한 노후 재원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현금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내놓는 거라.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려 9.9%까지 지금 올해 20년 초과 보유주택 매도 비율이 높아지는데 내년에 또 이제 보유세 올라간다는 또 소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기대하는 어떤 가격 단가에서 더 훅 내려치는 어떤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자금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고 자금이 들어오는 길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으로 보십시오. 1.29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자금 유출 자체가 굉장히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스닥도 0.56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정말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참 좋은데 이게 무사히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5인데 0.75까지 얘네들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그냥 올려버리면 작년 2024년 8월 4일 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 코스피는 거의 9%가량 빠졌고요. 니케이 12% 빠졌고 대만 가권도 거의 9% 가까이 빠졌습니다. 회복하는데 좀 꽤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만큼 단기 충격이 아주 높다. 이미 뭐 엔케리 청산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다우, 나스닥, S&P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케리 자금에 묻어있는 자금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S&P 500이 10% 넘게 폭락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작년 8월 4일 날 일본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거의 10% 가까이 이제 빠지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고 10번째 서킷 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 블랙 먼데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작년 코스피 8.7, 코스닥 11.3, 코스피 200이 9.12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 이때도 뭐 어느 정도 선반영 되지 않았겠느냐. 뭐 금융시장에 좀 미비할 거다 했는데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출렁출렁 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 역시 지금 이런 어떤 변수도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흔들리는 가격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일 일본 금리 인상은 아마 충격적인 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금리 인상했구나 하고 그냥 위기를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꼭 요새는 미국 주식시장만 보면 이 마이크론이 오늘 엄청난 또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반등한 그 지점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AI주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크론이 하나가 딱 치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금리 인상은 이전 작년 때처럼 뭐 그냥 그냥 뭐 받아치고 또 뭐 회복되겠지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울림이 클 수 있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불패 역시도 경제 선순환의 뭐 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왜곡된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금융시장의 대지형도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의 양상을 보면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어떤 여파들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내일은 하여간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내일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아무튼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뭐 별일 없겠지라고 이제 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예상들도 많은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이 악재 하나에 그냥 거의 뭐 발작 일으키듯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동, 또 아파트 시장에 굉장한 어떤 쓰나미가 될 전조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